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비문학 독해에 있는 그림만 가지고 그림이나 도표를 어떻게 보고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제 내 아들도 재수하거든? 근데 국어를 맨날 두세 개를, 한두 개를 꽉 틀렸어. 고3 때. 100점을 한 번인가 맞았나? 한 번도 못 맞았는데, 지금은 재수하면서는 지금 이제 4월달, 5월달 다 맞았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대1 대응이 맞대. 다 나온대. 그러니까 문제에 나온 구절은 본문에 있대. 어떤 식이든. 요거를 이해하면 93점이야.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 문제로 낸다면, 아니면 경제 문제로 낸다면 잘못 낸 거거든. 그런데 이게 경제 문제야. 막 도표가 굉장히 복잡해. 그러면 본문에는 올라간다. 여기는 세설제는 내려간다. 이렇게 반대 단어만 찾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은 어려운데 문제는 되게 쉬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찾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랑 비슷한 단어는 좀 다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집중하다 하고 노력하다는 어떨 때는 같을 수가 있고, 같은 문장으로 풀 수 있고. 왜? 국어는 더 맞는 거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뽑으려면 힘들어.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5명은 나가주세요. 오디션처럼 나가주세요 하면 2명 딱 나오면 둘 중에 이 사람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거의 맞거든.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삭제형으로 풀으면서 가장 가까운 단어, 근접한 단어가 누가 뭐래도 이게 비슷한 단어다 라는 게 있으면,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근접한 단어를 찍는 게 맞거든. 현실적으로. 이건 경제시험도 아니고 과학시험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내용을 써준다는 거지. 내용을. 그러니까 내용을 써주는데 그걸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결정적인 게 도표하고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글을 읽고 그림과 도표를 봐서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이걸 녹화를 하는 거야. 물론 첫 줄은 읽는 게 좋지. 인간은 감각과 더불어 사고를 한대. 근데 첫 줄 끝에는 반드시 읽는 게 좋아. 그런데 사물이나 사태에 대해 총체적인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은 이렇게 해준대. 그래서 T에서 D 하면 하나씩 D가 늘어났어. 그 T도 늘어나고 D도 늘어났다. 근데 이게 도학이다. 근데 왜 T로 했을까? 왜 D로 했을까? 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긴 해. 이 T는 특정 시점이니까, 시간이라 T로 했구나. 그지? 관찰자는, 자료니까 데이터니까 D로 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데이터를 합쳤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보면, 아까 이것은 사과하다 이건 보잖아. 그럼 이 정신적인 타임이잖아. 이게 한 번에 생각하는 타임인데, DDD가 D를 합쳤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순서대로 관찰했대. 그러니까 순서인데 이 타임이 한 번,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이니까 세 타임이 지났겠구나. 위랑 연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자, 물론 배경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림하고 여기에 써 있는 이거랑 이 밑에 있는 이 그림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몇 명이냐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읽으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T하고 D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걸 시간이 지났구나.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누적하는구나. 그럼 이거를 그대로 풀 수가 있거든. 그렇다면 이 글을 읽을 때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내 얘기는. 이해됐지? 그러니까 그림을 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다음 이걸 보시니까 대신기전이야.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 하면 이건 깃털이잖아, 그지? 그리고 요거는 나무막대기나 쇠로 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야. 그럼 이거 심지처럼 생겼지, 심지. 그 다음에 여기도 심지지,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게 이 통을 생각하는지 이 화약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그지? 근데 여기랑 비교해보면 여기는 큰 통이고 이건 작은 통이래, 그지? 그러니까 심지가 바깥으로 연결된 것과 큰 통과 작은 통, 화약이 다르겠지, 종류별로, 그지? 그런 종류로 됐고, 자, 그러면
여기에 뒤에 안 매달고 앞에 매달아야 돼. 뒤에 매달라면 이 앞에가 방향성을 못 잡아. 그래서 이게 앞에 매달리면서 날아가서 이걸 끌고 날아가는데 요거는 방향 조절만 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앞에를 읽으면 굉장히 좀 빠르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결국은 요것과 이 바깥에 D와 요거 들어가는 얘기도 나올 테고 이 C, A 비교하는 것도 나올 테고 이 D와 B를 비교하는 것도 나오겠다.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읽으면 더 빠르게 앞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자, 이거를 봤을 때 자, 이렇게 해서 막 순차적으로 뭐 어떻게 봐요? 그럼 큰 거부터 보는 거야. 큰 덩어리. 이게 거울이 있어. 그래서 미러겠다. M은. 그치? 왜 그러냐면 앞에서 M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걸 한 번쯤 생각해주면 그러면 읽을 때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거든. 그 다음에 필름이니까 P겠다. 그치? 그 다음에 물체가 있어. 그러면 실제적으로 필름에 찍히는 건데 그치? 순서대로 따라가야 되잖아. 봐봐. 요렇게 빛이 거울을 반사하고 필름에 반사해? 그러면 끊기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빛이 하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빛이 들어와서 이걸 반사 단계 들어오고 이렇게 맞추면 여기가 인화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들어가는 게 A와 B로 다르겠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반사된 거 물체에서 반사된 거는 점선이었구나. 물체에서. 그지? 그래서 오브젝이 있죠. 오브젝. 자, 이게 거울을 반사하면 그대로 빛의 강원이 오는 게구나. 왜 그러냐면 물체로 갔을 때는 색깔이 뭐 노란색이면 다른 파장은 전부 다 흡수하는데 노란색만 이거는 파란색만 반사하는 거잖아. 그지? 다른 건 다 흡수하고. 왜 그러냐면 이 빛의 진동수가 있는데 이 물체도 진동수가 있거든. 고유의 진동수에 의해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진동수가 그 빛을 통과시키는 거야. 그런데 황금은 진동수가 다른 진동수의 빛은 전부 다 흡수하고 노란색만 튕겨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색깔이 보이는 이유거든. 근데 결국은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그지? 충분히 이 앞에 거를 읽을 때 굉장히 빠르게 접근시킨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봐. 홀로그래피인데, 홀로그래피에서 원리를 만들었는데, 원리는 단계별로 나누면 광선 두 개로, 광선으로, 그래서 입체 영상을 구현한다.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데, 텔레비전 전송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거 자체가, 그제? 요 앞에서 내용들이 주르륵 나오면서, 완전히 요 부분만, 이 전체를 대변하지 않더라도, 어느 특정 부분은 요거를 자세하게 끊어서 하나하나를 설명했는데 체크해야 될 것만 해서 번호로 쓴다고 해서 1번 체크해야겠다, 2번 체크해야겠다, 3번 체크해야겠다, 4번 체크해야겠다, 요 점선 5번 체크해야겠다, 6번 반사 체크해야겠다. 그치? 이렇게만 체크를 해도 나중에 읽을 때는 번호만 매겨줘도 굉장히 편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자, 처음에 글 내용을 두 갈식으로 읽은 다음에 이걸 읽는 게 더 좋긴 해. 왜 그러냐면 두 갈식으로 읽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대략적으로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거를 보게 되면 이 그림이 이 전체 파트에서 어느 부분에 특정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그 두 갈식에서 어느 정도 찾아지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자, 이런 거를 체크할 때, 요게 카드를 긋는 방향인데, 여기에서 카드를 긋는 방향은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자, 똑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러면 이거는 이 방향, 이거는 둘 다 이 방향, 이거는 둘 다 이 방향, 이것도 반대 방향. 이렇게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정보 저장 구역, 그럼 도메인, 그러면 정보가 여기에 쭈루룩 저장됐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자, 이거는 쬐겠고 철은 철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네 가닥이네. 그치? 네 가닥으로 있는 건 코일이겠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 위에 있는 건지 요게 요렇게 저장됐다는 거지. 마그네틱 자석처럼
마그네틱 스트립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렇다면 자 이거를 체크했을 때 같은 방향이 의미가 뭔지, 그지? 다른 방향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방향이 요거는 이 방향 이 방향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돼 있잖아, 그지? 방향이 달라질 때의 의미는 뭔지.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어쨌든 철심의 역할하고 코일 역할은 구분될 테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정보가 바로 이렇게 보인다고 설명을 해준 것 같지, 그치? 자, 이렇게까지는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 자, 다음도 보시면. 자, 경제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Q야, Q, 양. 이게 분량이고, 이게 P, 프라이스 가격이야. 뭐, 퀄리티는 질이고, 퀀티티는 양이고, 퀄리티가 좋다. 그럼 질이 좋은 거고, 퀀티티는 양이야. 그럼 양을 가격으로 해서 욕심이 사람들이, 이게 기본이야. 이거 팔고 싶은 사람. 생산자. 그지? 그래서 이게 서플라이. 그런 다음에, 이 돈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월급이 150만 원이면, 이 양을 조금 사면 비싼 거 살 수 있고, 그지? 여기. 양을 많이 사면 가격을 비싸게 못 사지. 그래서 이렇게 반비례야. 이게 소비자 곡선이야, 소비자. 이거는 공급자 곡선이고. 이거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무한 욕망이라는 거야. 무한대로 올라가니까. 근데 소비자는 이렇게 반비례밖에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제한된 돈밖에 없으니까. 요 면적하고는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X하고 가격하고 양하고 곱했을 때는 K라는 월급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Y는 X분의 K라는 것이 돼서 결국은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붙어있으면 반비례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디맨드, 요구하는 수요 곡선하고 S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구형 가격이 되는 거거든. 이거 다 배웠어? 알고 있었어? 일부러 이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설명해 준 거고, 그 다음에 S가 이쪽으로 갈 때는 기술 발전이 된 거지. 선진국이 되든지 기술 발전이 되든지. 그러면 S가 이쪽으로 갈 때는 기술은 그대로인데 이쪽으로 갔다는 것은 이게 공급이 줄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급할 수 없는, 그래서 조세가 늘든지. 요거는 뭐라고? 이게 이쪽으로 갔다는 거지. 그러면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장의 사장한테 유리한 일이 발생을 하면 다 오른쪽으로 가고, 공장의 사장이 힘든 일이 발생하면 다 왼쪽으로 간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서 봤을 때, 자, 제일 처음에 S1이니까 이거부터 봐야 돼. 이 점. 항상. 그러면 여기에서 백만자루, 그지? 백만자루에 1,500원. 요만큼이 처음에 기초적인 판매. 조세 부과 전의 공급이야. 근데 세금을 내버리면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공급곡선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지, 투로. 그지? 세금만큼 더 생산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세금 낸 것만큼 가격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인 양은 Q가 되고,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세금을 내면, 그 다음에 실제적인 균형 가격은 여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 A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여기를 설명할 수도 있고, 그 설명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면 수요 곡선 됐고 S 곡선인데 1에서 2로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고, 그치? 이렇게 한 다음에 가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백만자루를 그대로 이렇게 Q가 아니라 그대로 공급하면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치? 100만자리의 공급량을 그대로 공급을 했을 때, 그치? 요만큼 더 생산하는 거지. 그러면 이 가격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이 가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야. 다 팔린다면. 자, 그래서
읽어봐서 근데 설명이 나왔어. 이 A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보고 뭐라고? 이렇게 균형 가격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게 아니라 요 A 달라진 거를 포인트로 찾아가는 게 핵심이겠구나 하고 미리 보고서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찾아지지. 다 읽은 다음에 그래서 이해해서 A가 여기구나 라고 하면 이게 찾는 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우측. 이게 1번이에요. 선거일. 그 1차, 2차, 3차, 4차, 5차 선거일이니까 조사일을 5번으로 했구나. 이렇게. 그런데 요 간격이 비슷해야죠. 근데 5월 5일은 그러면 간격이 짧죠? 그죠? 이거 퍼센트구나. 1차, 2차. 선거일까지 간격이 비슷한 간격으로 했을 테고. 그다음 여기는 지지율이잖아. 몇 퍼센트. 근데 사람이 하나, 둘, 3명이었고, 얘는 또 똑같이 하다가, 그래도 상승, 그지? 얘는 엎치락뒤엎치락 하니까, 바뀐 게 뭐라고? 여기지, 2차. 그지? 2차하고, 얘는 뭐라고? 이렇게 5차까지. 5차에서는 거의 같아졌지. 근데 얘는 상승세고, 얘는 소폭 하락세지. 그렇게 된 다음에 후보자율, 최종 득표율이지. 그러니까 이건 변화율이고, 그래서 최종 득표율. 그러면 엎치락뒤치 되는데, 이게 보면, 김민수가 하락세였지? 조금. 약간 하락세. 그리고 앞섰긴 했는데,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네모칸 이영희가 상승. 그럼 김민수는 하락세, 얘는 상승세, 얘는 이렇게 제일 끝에. 근데 박수철이 29.1이네. 그지? 김민수, 이형이 28.9, 28. 꼭 역전된대, 얘랑. 그럼 뭔 일이 있었나 보네, 그지? 요 사이에, 선거일과 요 사이에. 그 다음에 김민수가 이겼고, 이긴 것도 몇 프로 안 되고. 그러니까 얘가 뺏어 먹었다는 거죠, 그지? 됐지? 이렇게 봐야 되고. 자, 다음에. 자, 이건 뭘까? 뭐 얘기하는 걸까? 사람이 있고, 햇빛, 나무, 공기층. 순환. 에? 순환? 이렇게 공기층이 사람에서 나무가 있는데, 나무와 사이에 공기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아재랭이처럼 보이는 거. 그런 거 얘기하겠지. 왜 그러냐면 얘와 영희를 관계를 해주다 보니까 가운데 공기층이 있고 햇빛이 있어. 햇빛이 있으면 공기가 올라가. 공기가 올라가는데 나무와 사이를 여기서 떨어져 있어. 그럼 보려면 통과해서 보면 아재랭이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든다. 그래서 아재랭이야. 다시 이거는 뭘까? 자, 얼음의 깊이요. 얼음이 빙하를 얼면 굉장히, 그지? 계속 얼은 것에 또 얼고, 여기 눈 내리고 또 얼고, 눈 내리고 또 얼고, 눈 내리고 또 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얼었다는 거야. 한 번에 물이 이렇게 쫙 뭉친 게 아니라, 눈이 내려서 계속 차곡차곡 쌓였다는 거야. 그럼 눈이 내린다는 것은 그 눈에 있는 먼지들까지 같이 내린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새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것도, 여기서 쌓일 때 막 대박 눈이 많이 내리고 막 그러면 그 근방에 오늘 내리고 뭐 3일에 내려도 거의 비슷하게 쌓이잖아. 그지? 근데 막 굉장히 눈이 많이 쌓여 안에 땅땅이가 뭉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니까 일정 기간이니까 두께가 요만큼밖에 안 돼. 요만큼을 확대해서 본 건데 이만큼 이걸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 이렇게 먼지들이나 화산재들이 다 구분이 되니까 그 깊이에 따라서 시대별 날씨 그제? 시기별 날씨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제? 그러면, 이게 50이고, 이거 미터면 이거 100m잖아, 얼음이. 그럼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얼었겠네, 그제? 근데 이걸 너무 길게 하시니까 이걸 끊어준 것 뿐이고, 그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시추한다, 빙하를 뚫는다. 그럼 이렇게 지금 얼어있는 빙하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끌어당겼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 그러면 요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날씨를 다 다르게 알 수 있다는 거지. 뭐 때문에 그걸 알았냐면 빙하.
시추, 끊고 이렇게 돼서. 그럼 똑같이 땅을 파도 그렇게 느끼겠지, 그지? 이 모양새로 퇴적되고 하는 거 보면 저기가 나타날 거 아니야. 땅을 해도. 됐어요? 그래서 이건 뭘까? 당연히 이제 왼발 오른발인데 이건 무슨 동물이요? 아, 이거 공룡 나오네, 공룡. 그지? 그러면 발자국 폭, 이건 당연히 이건 폭이겠고, 폭, 길이. 발자국 폭과 길이를 알면 뭘 할 수 있냐? 이 보폭을 알면 대략적인 무게나 길이나, 그지? 부피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보폭거리. 근데 이것도 SL, 스트라이드 렌스, 그래서 보폭거리 한번 읽어놓는 게 낫지. 여기 가서 읽을 때 SL 이렇게 나오잖아. 보폭거리 SL. 근데 SL 하고, 풋 L, 다리, 발자국 길이하고, 그지? 이렇게 한번 확신이 한 다음에 여기 가면 풋 L, SL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읽을 때 도움이 되는데, 이거 가다가 보폭거리 SL 나오면 잠깐 멈춰서 하면 이게 뒤에 걸 읽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 개념이나 용어 같은 거를 이 그림에서 확정 짓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잠깐의 멈춤을 했을 때 나중에 이걸 쭉쭉쭉쭉 읽어나갈 때도 도움이 된다는. 됐죠? 그거만 하면 되겠죠? 자, 이건 뭘까요? 자, 건열. 그러니까 새 발자국. 건열. 건조해서 전구가 A, B, C, D. 이게 찍힌 거 안에 발자국, 그지? 다 화석. 건열이 뭔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왼발 오른발 요거 자체가 발자국이네, 그지? 요거랑 그만큼의. 그래서 이 길이 아까 체크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 체크했나 라는 거지. 이렇게 왼발에서 왼발까지 이거를 그냥 딱 가는 것보다 이걸 따라서 이렇게 해보는 게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가는데, 이거 한 번 안 해본 것 때문에 이걸 다시 하고 또 가야 돼. 됐지? 사람이란 거 그래. 이 그림이 있으면 눈에 보면은 알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한 거는 느낌이 또 다르다는 거지. 받아들일 때. 자, 여기 보면 밝기야. 이것도 화소는 이거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보이게 하는 요소, 그지? 카메라 몇만 화소냐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이야. 사람. 이게 큰 게 줄어들었나? 먼저. 그러니까 화소가 여러 개가 나오죠. 큰 거니까, 그지? 근데 그거를 간단한 화소로 바꿔버렸네, 그지? 그렇게 되니까 짝수 번째 화소를 지웠어. 그래서 반으로 줄었구나. 그지? 빈 곳이 없도록 당겨갖고 바짝바짝 붙였다고. 그치? 그렇다면 이거 지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다음에 딱 가져갔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바짝바짝 이렇게 줄이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읽을 때 겁나게 빨리 읽는다는 거. 근데 애들한테 말을 했더니 그 그림 좀 읽으라 했더니 네 하고 어떻게 읽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해주는 거야. 한 번만 해주면 그림을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자, 이것도 화소가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해당 화소의 밝기 값을 지우고 주변 밝기 값을 비슷하게 복사해서 넣는 거야. 똑같은 건데, 똑같은 크기는 똑같은데 밝기를 짝수 값을 지웠겠지, 이게. 아까도 짝수 지웠으니까. 이걸 지은 다음에 요거랑 주변 값이니까 이렇게 채워야지. 그래서 이렇게 채웠지. 그렇지. 그러면 하나는 밝고 하나는 어두운 게 끼어 있는데 이게 저기 뭐더라? 포샵 하는 것처럼 뽀샤시하게 환해졌다는 거지. 티샵 지우고. 그래서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뽀샵이 더 많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면 꼭 점같이 된 거를 부드럽게 나오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밝게 나온다는 거지. 그지? 점 지우는 거랑 마찬가지네. 됐죠? 자, 그렇게 해봐야 이게 풀려. 문제를 풀 때. 저렇게 해봤으면 둘 다 이해가 돼. 이게 풀리는데, 안 그러면 저 위에 걸 또 다시 가고 또 읽어야 돼. 그래서.
자,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화면에서 다 가나를 비교할 때 아니 문제구나. 생긴 거랑 비교하는 거는 이건 똑같은 거네, 그치? 요거만 일로 갔네, 그치? 근데 이것도 요거만 일로 갔네? 근데 이거는 뭐지? 아, 이게 바뀌었네, 위치가. 이거는 일로 가고, 이거는 일로 가고, 이거는 일로 가고, 이거는 일로 가고. 위치가 바뀌었잖아, 그치? 이거는 갖고 하나만 바뀌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네, 그치? 이거는 중간에 요거 이렇게 나왔네. 이게 음악 나오면 다 끊어가지고 하나하나. 이 음악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읽을 때 힘든데. 나도. 이 내용을 읽어갖고 요거를 A, B, C, D 했을 때 그림으로 이거는 나왔으니까 A, B, C, D 보고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이잖아, 그지? 반복해서 어떻게 배치하느냐. 근데 공통적으로 치면 이렇게 A가 앞에 오는 건 맞는 건데 이렇게 A가 앞에 오는 거, A를 일치시키는 거, 그지? 그 다음에 A, B, B, A, C, D처럼 이렇게 A, B, A, B, C 이렇게. 아니면 없게 겹치는 게 이게 BB하고 A하고 C하고 그럼 찾을 수 있겠지. 공통점 차이점이라도 해놓고 하면 훨씬 더. 이거는 A를 앞으로 오는 형, 이거는 A를 일치하는 형, 이거는 AB, ABC에서 이렇게 ABC를 골고루 놓는 형, 이거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드는 형, 그지? 이거는 A하고 B하고 C하고 나오는 단계대로 순서대로 놓는 형. 자, 이런 거 볼 때도, 제일 처음에 이 표처럼, 이렇게 그래프처럼 이거부터 봐야 된다. 이거 판매량이구나. A, B, C, D 4개가 있는데. 판매량이구나. 가로기준. 판매량. 이거는 세력이구나. 그러면 가격이구나. 그러니까 원상법. 10%, 10%. 똑같네? 그지? 10%는 같은데, 이 가격의 10%, 그지? 그랬을 때, 여기구나,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이건 떨어지는데 나머지는 다 올랐네. 요거만 변화 없으면 이거. 그치? 그니까, C 가격에 10% 인상하면 20% 떨어지는데, D 판명을 오르고, 그것 때문에 이게 20% 떨어진 게 봐봐. 가로축으로 봤을 때, 20% 떨어진 게 전부 다 2하고 3, 15 합치면 뭐라고 15가 되지? 그러니까 이 떨어진 거하고 이렇게 올린 거하고는 떨어진 만큼 나머지가 팔린다고. 이게 떨어진 만큼. 분석 다 됐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읽어야 된다는 거였어, 내 얘기는. 그냥 보던 게 아니라. 됐어요? 자, 다음번에 이렇게 펴 있으면 여기 있는 것부터 그리는 방법. 두 집단 간의 관계를 강자에서 약자로 표시해서 강자에서 양자로 가게. 강자가 약자에 주는 것처럼 화살표에서 강자의 장점, 화살표에 강자의 장점을 표기해라. 그지? 그럼 집단 S, A, B 했을 때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장점을 쓰라는 얘기지. 그렇겠지, 그지? 어떤 게 강자인지를 요 화살표로 표시하고 그 위에다가 강점을 표시하라고. 그렇게만 해놓으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표시했을 때 12개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을 묻고, 그지? 그 다음에 이 집단이 뭔지 보고, 이거는 증식 속도, 이건 콜라신 속도, 이렇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요거랑 두 개 표로 맞춰서 해주는 거네, 그치? 수십, 5,000m, 이를 가로 붙어야 되니까, 가나다, 지점. 수십은 5,000, 2,500,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요게 빈 건가? 표충 수어는 낮음, 높음. 여기 두 개 비교해가지고.
이거는 수직운동, 해수가, 퇴적물로 구성, 표충수의 방산충, 많이 분포. 내용을 보고서 해야 된다는 거네. 그래서 A하고 태평양, 이거 B, 대서양, 여기. 방사능. 어? 찾아봐야지. 표충수의 방산충이 많이 보여요. 그러나 표충수라는 단어를 찾으면 금방 나오겠지. 방산충이나. 이것도 읽어놔야 되고. 읽으면 방산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찾아볼까? 심해져. 콜라리스 유공층. 유공층이라는 것도 나오고. 충자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한편 심해져. 안 나오는데? 그냥 상관은 없는다는데? 높음. 방산충 나오냐? 방산충 나와?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있다. 그게 나오는데. 여기에 설명도 있는데. 규질 생명체 중 하나. 규질 연리가 많이 생성되는 거. 용승 지역에 나오는 거. 적도 부근에 길게 분포하는 거. 태평양이고. 태평양이고 적도. 태평양이고 적도. 이거 A네. 방산충.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거 그 문제 풀 때 애들은 이거 되게 궁금해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하는데 이게 방산충 찾아갖고 옆에 있는 거 해서 이 단어만 찾으면 되는데. 그럼 지문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는 거야. 그냥 찾는 거예요. 그 찾는 걸 퍼펙트하게 했는데 찾았는데 이게 같나 안 같나를 알게 하는 거는 배워야지. 설명을 듣고 배경지식이 부족하거나 네가 아까 경제를 설명해줬을 때 수요 공급을 아니까 맞죠 당연하죠 그러는데 그걸 한 번도 안 들어보는 애가 있어. 문과 애들이 경제를. 그런 애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럼 그거 배경지식으로 설명해주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찾으면 되는데 이걸 불완전하더라도 이 방산충이 뭔지 아는 건 과학시험이지 절대 국어시험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방산충이 전혀 뭔지 몰라도 그 방산충이 어디 있어? 어떻게 있는데? 뭐 있는데? 하고 써있단 말이지. 그리고 네가 잘 안 들어봤던 낯선 거는 다 정리해줘야 된다는 거지. 국어시험이라. 거의 문제부터 보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문학은 두 가지식으로 읽고 그림 읽고 선택지를 읽은 다음에 문제나 선택지를 읽은 다음에 읽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비문학과 문학은 근데 쓰기, 문법 이런 건 앞에서부터 푸는 게 좋고 왜 그러냐면 뒤에서 문제부터 푼다고 뭐 빠르거나 그렇진 않아. 근데 대략적으로는 그런데 문법의 어떤 문제는 문제부터 읽는 게 낫고 그 문학이나 비문학의 어떤 문제는 내용부터 읽는 게 낫고 그게 몇 프로씩 숨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비문학은 문제하고 선택지부터 그러니까 두 갈식으로 읽는 거야. 한 줄씩은 읽은 다음에 빠르게 한 3, 4초 읽은 다음에 문제랑 선택지부터 읽었는데 이런 문제 유형은 내가 내용 읽고 푸는 게 좋아. 그러면 문제를 4개 문제면 다 풀고 3개를 풀고 내용을 다 제시된 제시문 문장을 다 읽은 다음에 나머지 한 문제 풀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속도를 할 때 나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첫 번째 문제나 문학 첫 번째 문제는 다 풀고 나머지를 풀고 비문학 문학을 읽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풀어. 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분석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반만 풀어놔. 문학의 첫 번째 문제나 비문학 첫 번째 아닌 거를 제껴. 확실히 아닌 걸. 맞는 거 2개를 남겨놔야 되는데 이걸 찾으려면 다 읽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머지를 풀어. 나머지를 풀다가 이걸 보게 되면 하고 골라. 그러니까 최단 시간을 걸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보면서도 이렇게 3개 체크하고 여기 근처에 뭐 있구나. 그지? 여기 빙하구나. 이렇게 해서 풀면 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런다는 건 쫄지 말고 하라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것도 봐봐.
유전체 유사도야, 유사도. 얼마나 비슷한가. 그러면 유전자의 거리래.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거를 했을 때는 거의 뭐 이렇게 되어 있지? 느낌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퍼있지? 퍼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유전체 유사도가 적을 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관련성이 거의 없어 보여, 동그라미로. 그런데 여기에 70%를 넘었을 때는 이렇게 이쪽으로 다 모여 있잖아. 그 기준점이 이 L 아래에 있다는 거지. L 아래. 70% 넘으면 여기에 분포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너무 넓게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유전자의 거리가 L 이하, 유전자의 거리가 L 이하일 때는 유전자의 유사도가 70% 이상일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걸 보고 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눴을 때 이걸 네 구역으로 나누면 여기서 1, 그제 2, 뭐 이렇게 했네. 1, 2, 이것도 1, 2. 원래 이렇게 하든지 반식에 하면 하는데 1, 2, 3, 4로 했어, 굳이. 그치?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써놔야지. 1, 2, 3, 4. 그 4번 구역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 구역은 얘는 의미 없다. 연관도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불특정하다. 이것도 불특정하다. 그치? 이거는 연관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라. 자,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귀인데, 귀에서, 귀면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이게 귀니까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1이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여기로 가지, 여기. 아니야? 이러고 하지만 연결되니까, 구체가 빠르니까. 여기가 3이지. 그 다음에 가서 여기가 4지. 그 다음에 여기 5. 어제? 여기 6. 여기 5. 달팽이망의 청세포. 다시 1. 이렇게 써놓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웨이도 바깥에 있구나. 고막은 진동 북처럼 천막으로 쳐서 고막 터진다고 그랬으니까 진동하는구나. 요거는 이렇게 붙어 있구나. 요것도 요거랑 연결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통과를 쭉 하면 여기에 구멍처럼 되어 있구나. 근데 이게 휘어져 있구나. 요거는 요 새카만 거고 요거는 요 밖에 있지. 밖에구나. 그 안에 세포가 있는데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두세 개씩 있구나. 이렇게까지는 본 다음에 읽어. 그래야 훨씬 편해. 그치? 정세포. 이렇게까지는 자세히는 안 왔는데 보통 또 순식간에 본다는 거지. 이렇게. 자, 여기에서 똑같이 여기가 뭐였지? 요거를 따서 이렇게 가잖아, 그치? 마이크로폰이고, 이거 스피커고, 스피커 2고, 여기 하나, 요 고막처럼 되는 거, 요 3개, 3개짜리 아까 요거 있었잖아요, 요 비슷한 모양으로 따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파수고, 진동, 여기는 음의 압력, 이게 데시벨이고, 이거는 헤르츠고, 이렇게 단위도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귀의 소리고, 여기다 F1, F2. 귀의 소리하고 F1, F2, 3.2, 3.7 이렇게까지 확인한 다음에 읽어줘야지. 그 다음에 위에 가서 읽어야지. 그래서 30dB 왜 나왔는지 아까 데시벨 나왔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요 단위랑 맞춰봐야지. 할 때 헤르츠도 나와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헤르츠, 귀의 소리라는 단어 아까 나왔었지. F1, F2 나왔었지. F1, F2. 그치? 그러니까 이 영상을 기억한 다음에 저걸 읽어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립할 때도. 이런 것도 이제 원인에서 결과 가는 건 맞다는 거지, A, B가 둘 다. 원인에서. 근데 이거는 이게 직렬로 가는 거고, 보니까 9, 8이고, 이것도 9, 8은 똑같아, 부품이. 근데 이건 직렬로 연결한 거고, 이건 병렬로 연결한 거. 그치? 자, 펌프에서 이렇게 병렬이냐, 직렬이냐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지?
지금 1, 2, 3, 4래. 뭐냐? 이거 뼈를 보고 얘가 상상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뼈를 보고 이렇게 던졌더니 이게 뭐라고? 이건 뭐냐? 우주선이냐? 우주선이 끌어가는 거냐, 이거를? 그런 거 같은데, 그지? 지구 밖으로. 네? 아니. 이걸 던져서 여기까지 가는겨? 아니. 그럼. 약간 영상. 연상시키는. 그래, 연상시켰는데, 이걸 보고, 얘 죽은 장면을 연상했고, 얘가 그 죽은 장면을 연상하니까 놀라갖고 던졌더니 우주로 날아갔잖아. 근데 여기 우주선이 있잖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 뼈다귀가 날아갔는데 우주선이요. 여기 안 나와요? 에? 여기 설명 안 나와. 글쎄. 나온 거. 이게 도구라고, 도구적 인간? 이해가 안 돼. 이거만 보고. 그 궁금해서 가야지, 뭐, 그러면. 안 나오네? 원신이 소공간 높이 던졌잖아. 우주시대로 연결되니까. 공간도 바뀌는데. 충격적이지. 더 큰 정부를 갖고 힘센 무적과 싸움을 벌이고 승리를 거두고 그것을 하늘로 던지는 장면이 나오고, 그치? 뼈와 우주선 연결하는 그 개념이 나오지. 뭐가 나와? 안 나와, 나는. 어쨌든 이게 뼈가 이걸 잡고 이렇게 죽었는데 이거를 도구로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 다음에 연결이 되겠는데 이 중간이 너무 생략이 됐다는 거지. 영화도. 에?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개념 비약이 너무 심하다는 거지. 자, 다음에 음표 이름. 이거 그렇게 두플렉스 롱가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두롱. 이건 두롱. 이건 뭐라고? 롱. 이거 길이가 두 배지. 브레비스. 그지? 이거 뒤로는 세미브레스, 세미브, 브레, 세미브레. 이렇게 해야지 두플렉스 롱가, 브레비스, 세미브레, 세미브레.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 간단하게. 사람 이름 나오면 K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치?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정확하게 본 다음에 이 위를 읽어야지. 이 밑에도. 여러분들. 자, 이런 거는, 근데, 가로하고 세로 쳤을 때, 요게 점수예요, 요게. 이만큼이. 그럼 신뢰성은 8점. 그러면, 친근성은 5점. 이렇게. 전문성은 8점. 그래서, 매력성은 이렇게 5점. 그러면, 요거랑은 상관관계가 더 친근하니까 매력적이잖아, 그지? 신뢰는 전문성이고, 근데 친근할 때 전문적이고, 매력은 신뢰성이라고 했을 때, 요 면적 자체가 이 숫자에 따라서 면적의 크기가 달라져. 그 다음에 이 숫자에 따라서 지향하는 점, 어느 포인트로. 그러니까 이게 12 만점으로 했을 때, 이 최외곽으로 쳤을 때, 어느 부분에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친화를 한눈에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만드는 거야, 이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에서 어느 부분에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치? 어느 부분을 가까이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잖아, 한눈에. 그 면적을 보고도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개씩, 이 축 하나씩. 첫 번째는 축 하나씩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면적을 봐야 되고, 3번은 이 네모칸에서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느냐, 쏠린 쪽까지 봐야 된다고. 이게 자주 나오니까. 됐죠? 다음 거는, 없네. 근데 어쨌든, 그림을 해줄 때, 지금,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크하지 않나? 근데, 실제적으로, 그림에 나오는 거 하나도 필요 없는 건 체크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그림이나 도표가 나오면, 최대한 꼼꼼하게 어느 정도 체크한 다음에 글을 읽으면,
훨씬 이 글 읽는 것보다, 글 읽어서 한 단락 해석하는 것보다 그림 읽는 게 훨씬 시간이 조금 든다는 거지. 수학도 그렇고. 수학 문제 풀 때도 다 체크하거든?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